네, 오늘부터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주택 임대 소득 끝나면 양도소득세만 남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합산되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없으나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변천사 어, 연혁이 나온 거고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요건. 그래서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익과 간주 수입료에 대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에서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 납부해야 한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과세, 간주 임대료 비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월세 보증금 둘 다 과세.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됐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1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월세에 대해서 단 12억 초과 주택은 월세 수입 과세, 2주택 보유자는 월세 수입 과세, 보증금 등 간주 임대료 수입 비과세, 3주택 보유자는 월세 및 보증금 등 간주 임대료 모두 과세입니다. 여기서 그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되는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2026년 말까지는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은 주택수 계산. 주택수 계산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그림으로 정리된 걸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은 원래 이제 한 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 시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동 소유다. 부부가 아닌 그래서 지분이 큰 자 소유로 하는데 단 임대 수익이 연간 600만 원 이상 또는 고가 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 시에는 소수 지분권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다음에 동일한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전세를 받았는데 다시 이거를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만약에 보증금 적수를 계산하게 되면 전대받은 보증금 적수에서 내가 준 임차 보증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증금 적수를 산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 소유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각각 주택 소유 시에는 각각 합산을 하고 만약에 1주택 공동 소유 시에는 아래 순서대로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지분이 큰 자, 만약에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에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클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면적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각각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건 아까 지금 미리 봤고 만약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보통 우리가 이제 일시적 2주택은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런 혜택이 없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소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주택 임대수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 국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1주택 보유한 부인과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까지는 2주택자니까 당연히 월세에 대해서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소유한 거니까 비과세. 여기도 뭐 농어촌 주택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뭐 혜택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그리고 만약에 기준시가가 이제 연중에 이렇게 5월 30일에 발표했는데 12억 초과로 바뀌었으면, 원래는 아니었는데 바뀌었으면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4년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 보유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를 적용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1주택 보유한 것으로 계산. 그럼 여기 사례를 한번 보시면 보증금 및 전세에 대해서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 과세된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게 되면 이건 소형주택 아니죠. 두 채. 근데 소형주택 한 채는 안 치니까 보증금 전세가 돼 비과세. 여기도 소형주택 아닌 거 두 채, 소형주택 두 채. 근데 소형주택은 안 치니까 똑같이 비과세. 이렇습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이걸 초과한 주택 3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1주택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도 전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양도 후에는 월세 수입만 과세합니다. 그다음에 공동 소유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여기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 계산 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소세 신고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종소세 신고 시에는 이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 신고합니다. 지분으로 나눠서. 이것도 뒤에 사례를 볼 겁니다. 다만 이제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데 사유가 있을 때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 소보와 소득금을 계산합니다. 이 공동사업자 이거 특례죠. 다음으로 과세 방법과 총수익분의 계산. 과세 방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합소득에 합산되니까 6에서 45% 세율로 과세하지만, 단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랑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여지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 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과세 할 때는 14% 세율로 과세한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이 총 수익금의 계산은 우리가 크게 임대료, 월세, 간주 임대료, 그리고 이런 관리비, 이런 게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 전기료, 수도료는 이제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입한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월세, 청소비, 난방비 등, 그리고 간주 임대료. 그래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빼줍니다. 그거의 적수. 적수는 1일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60%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윤년 같은 경우는 366, 평년은 365, 그래서 365분의 1 곱하기 만약에 25년 귀속 정기예금 이자율이 33.1%로 결정됐으니까 3.1% 빼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나 할인료나 배당금이 있으면 그거의 합계액을 이렇게 차감한 금액을, 이거 세 개 합한 금액을 총수익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등의 적수가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세금은 뭐 세금이 아니라 이제 미리 납부한 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2024년 4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0일 동안 뭐 1200만 원을 미리 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4월은 최초 시작하는 달의 4월은 포함하고 마지막 끝나는 달의 4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9개월. 그래서 900만 원. 요렇게 이제 선세금은 계산하는 거고, 요거 이제 소형주택은 아까 말씀드렸고, 요것도 아까 표에서 미리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2024년이니까 366, 그리고 3.5% 24년. 다음은 간주 임대료 계산 사례. 그래서 1, 2,
이렇게 있는데 요거 정리한 걸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잘리는데 요거는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릴 거고, 자, 첫 번째는 주택 세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간주 임대료 그리고 총수익금 계산. 그래서 일단은 요거 소형 임대주택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A, B, C 다 보니까 40제곱미터 넘었고 2억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대상이고요. 그럼 적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적수는 이 보증금 매일매일 보증금의 합계니까 지금 뭐 366일 2024년 기준이니까 366일 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들이 나오고 이게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적수 큰 숫자부터 차례대로 3억을 빼주는데 뭐 이미 C주택이 3억을 넘어가니까 3.5억에서 3억 뺀 금액 곱하기 60% 곱하기 366 곱하기 366분의 1 곱하기 이자율 해서 이 금액. 그다음에 이제 A주택, B주택은 뭐 빼줄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식에 대입하니까 요거의 합계가 6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수익 금액은 월세 요 100만 원, 130만 원 12 곱하니까 이 금액 더하기 630만 원에서 3,390만 원이 주택 임대 소득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공동 소유. 여기는 부부, 갑과 을이 네 채. 하나는 단독으로, 나머지 세 개는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 이제 소형 주택이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 단독 그리고 공동 명의 주택 구분해주고 A, B, C, D. 그래서 갑 이게 요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이 공동 명의 주택을 1거주자로 봐서 여기서도 3억 빼주고 여기서도 3억 빼줍니다. 요거를 유의하셔야지 나중에 뭐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A주택은 단독이니까 4억에서 3억 빼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210만 원. 갑을 공동명의도 보증금 적수 큰 거에서부터 3억 빼줘서 계산해주면 요 금액들이 나오고, 월세는 월세대로 또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사람별로 안분해줍니다. 그래서 단독은 뭐 단독 다 갑 귀속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지분대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갑은 얼마, 을은 얼마 해서 이 총 수익 금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